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8일 오전 10시입니다. 지난 8월 15일에 있었던 광화문 일대에서 있었던 대규모 문재인 규탄 집회를 KBS 등이 축소 또는 왜곡 보도한 데 대해서 지금 애국 진영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 왜곡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축소 보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뭉개버린 데도 있고 그리고 왜곡한 것도 있고 이런 차에 딱 걸려든 방송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KBS입니다. KBS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는 이 KBS는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에는 선동의 맨 앞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흉기입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흉기입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흉기인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분열시켜서 그 분열된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수로서 다수를 지배하는 전형적인 계급투쟁론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맨 앞장서고 있는 게 이 KBS입니다. 그러나 방송법은 살아있어요. 지금 KBS는 방송법에 따른다면 문을 닫아야 할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15일에 어떤 방송을 했는지 바로 가장 중요한 9시 뉴스. 9시 뉴스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현재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해서 일제 강제 동원을 사죄하고 경제 제재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황경주 기자를 부르더니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 했는데 아직도 적지 않은 시민들이 모여 있네요. 기자가 이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네, 지금 제 뒤로 손에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많은 시민들의 모습 보이실 텐데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15,000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날 때 이렇게 리포트를 마감합니다. 현재 오늘 오후에는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 3,000여 명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면서 촛불 시민들과 대치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 서로 야유를 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후에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 3,000여 명이라고 그랬어요.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가졌던 한기총 중심의 정광훈 목사 중심의 문재인 하야 촉구 대회 주최 측은 2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경찰은 4만 명이라고 추산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4만 명입니다. 4만 명. 그런데 KBS는 3,00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3,000명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최 측 20만, 경찰 4만, KBS 3,000명. 숫자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대충 주최 측은 어느 쪽이든 숫자를 좀 부풀려서 말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경찰 추산이 사실에 비교적 근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추산. 그러면 4만 명이라고 하면은 광화문 광장이 18,000평방미터입니다. 당시에 제가 단상에서 올라서 둘러봤더니 광화문 광장은 꽉 차고 차도도 꽉 차고 그 다음에 골목에도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골목에도. 그렇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경찰 추산 4만 명입니다. 적게 잡았을 경우에 4만 명입니다. 4만 명입니다. 4만 명. 그런데 이 기자는 이 반일 집회에 대해서는 주최 측 추산 15,000명이라고 했어요. 주최 측 추산 15,000명이면은 경찰 추산은 얼마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최 측 추산은 항상 상한치를 잡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공평하게 이 문정부 반대 집회도 주최 측 추산 20만, 경찰 추산 4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 3천여 명 아무 근거가 없는, 이건 그러니까 KBS 추산입니다. KBS 추산은 3천여 명으로 경찰 추산의 13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13분의 1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3천 명인지 4만 명인지 20만 명인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동맹 만세.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태극기 자유통일 만세. 다 같이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의 태극기를 높이 들면서 힘차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만세! 대한민국과 미국의 한미동맹 만세! 태극기 남북 자유통일 만세! 어떻습니까? 이게 3,000명 맞습니까? 3,000명입니까, 이게? 기자가 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더구나 이 보도에서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이렇게 딱 끝냈습니다. 그 앞에는 아주 길게 반일 집회를 소개하고, 반정부 집회는 뭘 반대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을지 모르죠. 하야,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였습니다. 하야 및 탄핵.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독교 신도들이 있었어요. 한기총이라는 한국의 개혁적 보수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기총, 그리고 여러 목사들 나오고 또 스님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하야를 요구하느냐, 7개 이유를 전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공정한 보도죠. KBS는 방송법에 따라서 어떤 쟁점 있는 사안을 보도할 때는 공정하게 보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3,000명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마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저는 KBS 방송을 절대 안 듣는 사람인데 9시 뉴스를 듣고, 더구나 아직도 그게 고쳐지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대로 기사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기총 측에서는, 주최한 한기총 측에서는,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보도 안 하는 게 낫지, 3,000명이라고 하는 이런 모욕은 있을 수 없는데, 여기는 반공자유민주 세력, 즉 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KBS의 반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다른 종단이, 예컨대 다른 종교가 광화문에서 그 정도의 인파를 모았으면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론은, 방송은 수십만, 때로는 100만 모였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3,000명이 뭐냐? 이것은 개신교,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개신교에 대한 종교적 차별이 아니냐 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 방법은 뭐 있겠죠. 당시에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이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의 인권이 지금 침해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KBS로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하는 방법도 있고 시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많이 찍었을 테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방법도 있고 KBS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항의하는 방법 많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보도를 할 때 거기에 제소하는 방법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 KBS의 버릇을 이 나쁜 버릇을 고쳐줘야 합니다. 이 KBS가 그동안에 국민의 방송을 자칭하면서 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조작하고 선동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광우병 선동은 흔히 MBC가 했다고 하는데 MBC를 따라간 언론사가 KBS였습니다. KBS. 광우병 선동은 MBC와 KBS의 합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도 KBS였고 교회에서 한 근사한 연설 중에서 몇 개 부분을 짜집게 해가지고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인 문창극 씨를 친일파로 몰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5 직전에 방송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결사항전한 남침 소식을 듣고 결사항전한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으로 달아나려고 했다 하는 이런 조작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KBS는 우리 대한민국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딱 걸렸습니다. 3,000명, 4만 명을 3,000명으로 줄였다. 이것은 거의 범죄적 오보입니다. 신속하게, 물론 언론사는 오보를 할 수도 있어요.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KBS가 정확한 인파를 추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3,000명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 취소하지 않았다가는 이번에 KBS가 아주 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큰 사건은 항상 작은 데서 일어납니다. 광화문 광장에 8월 15일에 나오셨던 분들은 KBS에 전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3,000명인지 4만 명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내가 찍은 동영상 사진을 보내줄 테니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점잖게, 항의를 할 때는 점잖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사리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이 해야 될 일은 방송을 바로잡는 겁니다. 전시에는 군대가 나라를 지키지만 평시에는 이 방송이 군대 역할을 합니다. 방송이 무너지면 체제가 무너집니다. 이런 KBS의 공영 노조가 있는데요. 이 방송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했느냐. 이런 KBS가 과연 북한군이 남침할 때 보도를 할 거냐 하는 의문이 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KBS를 우리 국민들이 그냥 안고 가는 것은 폭탄을 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옆에 두고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잘 걸려들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합니다. 오보와 조작의 꼬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